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은 2021년도 1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분이고요. 자, 기능적 특징 부분, 그리고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기술적 특징에 해당되는 걸 찾으라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객체 제한 기술의 사용이다. 라고 해서 3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4세대 언어를 지원한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멀티티어 환경에서의 뭐 이런 것들, 환경에서의 뭐 상호작용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오픈 멀티 벤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기술적 특징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ERP 의미에 대한 설명 중에 기업의 경영활동과 연관해서 볼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인데요. 자, 요거는 자, 4번인데요. ERP는 패키지화 되어 있어서 신기술 도입할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그렇진 않아요. 네, 어렵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ERP가 패키지화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어떠한 이제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과 융합이 되거나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개방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3번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기능적 특징, 자, 보시면 4번 요건데 조직의 변경이나 프로세스의 변경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나 기존 하드웨어 연계에 있어도 보수적이라 말씀드렸죠. 개방적입니다. 4번 ERP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자, ERP 개방형이다. 뭐 프로세스 중심이다. 경영신 수단이다. BPR과 연결돼서 혁신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3번 여기 틀렸는데요. 의사결정 방식은 버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입니다. 예, 그 통합적인 ERP 시스템 전체적으로 다 쓰고요. 전 부서에서 다 쓰고 통합된 걸로 다 쓰고 자, 의사결정 방식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형식이에요. 통합 시스템이 하나 있고 요거를 각 부서마다 쓴다라는 걸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튼업은 반대로 이제 각자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쓰고 위로 올라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 요건 기존의 MIS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의사결정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은 ERP는요, 탑다운 방식이에요. 통합적으로 다 쓰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 탑다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5번 자치수평화법을 활용해서 수요 예측하려고 하고요. 3월에 수요 예측값 구하라고 하네요. 지금 2월에 예측값이 없기 때문에 2월의 예측값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지수평할 0.2 곱하기 전월의 실제값 플러스 1 마이너스 평할계수 곱하기 전월의 실제값, 전월의 예측값 요거거든요. 요거는 10이에요. 10. 그리고요. 이제 이게 10인 걸 알았으니까 3월에 예측치 할 수가 있겠죠. 자, 0.2 평할 개수 곱하기 전월의 실제값 플러스 1 마이너스 평할 상수 곱하기 전월의 예측값 요거죠. 11입니다. 4번이에요. 잘 나오는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고요. 네, 6번입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인의 판단과 의견을 종합해서 수요예측하는 분석 방법. 네, 요거는 계량적인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아닌 정성적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부분인데 정성적 방법 3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수치적인 거 쓴다라고 해서 다 같은 말입니다. 정량, 계량, 확률적 방법 이거는 이제 수치적인 걸 이용한다.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수치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7번 제품 A에 대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한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네,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인데요. 네,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이거는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1 마이너스 변동 비율분의 고정비 거든요. 자, 1 마이너스 변동 비율. 변동 비율은 판매에 비해서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변동 비율입니다.
변동비의 비율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도입을 하시면 돼요. 대입을 하시면 되고 1 마이너스 1000원 분의 800 고정비 200만 원 요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죠. 2번 1000만 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8번이네요. 자,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에서 소비자 구매 능력, 가격 탄력성, 품질, 제품, 이미지, 용도는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네, 요거는 고객의 수요 요인입니다. 3번으로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마케팅 요인 같은 경우는 뭐 생존 목표라든지 목표 인지, 뭐 이윤 극대화 목표 인지에 따라서 마케팅 요인을 별도로 두고 마케팅을 별도로 합니다. 근데 생존 요인, 뭐 이윤 극대화 그러한 목표냐 이런 것들이 마케팅 요인이고요. 경쟁 환경 요인은 이제 경쟁 기업의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경쟁 환경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9번 거래처 여신한도 설정을 위해서 경영지표를 고려하고자 한대요. 다음 중 재무제표가 있는 경우에 경영지표가 나타내는 경영 현황과의 관계가 올바른 거 요거인데요. 자, 상품 회전율 같은 경우는 상품이 빨리빨리 팔려나가는 거 이런 부분으로서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되는 부분은 수익성이 아니라 회수가 되는 회수성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은 이거 자기자본이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안정성 해당되는 걸로 해서 이거 맞고요. 매출액 대비 총이익률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서 대비한 총이익이기 때문에 이건 수익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이 잘 안 익혀지신다라고 하면은 자, 수익성 같은 경우는 무슨 이익률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수익성이구나 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안정성은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자기 자본이 많으면 안전하다라는 거거든요. 부채보다 자기 자본이 많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은 이제 상품 회전율 그리고 유동성, 유동 비율 같은 것도 유동성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수성은 지금 봤듯이 무슨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대표적으로.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안 나왔지만 성장성이 있는데요. 네, 성장성은 뭐 별도로 나온 게 없어서 그냥 두시고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것들은 이런 형식으로 외워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10번. 자, A기업은 당월 마감하고 당월 회수하는 일반적인 회수 계산 방식을 합니다. 3월에 외상매출금 회수율이 얼마인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자, 요거는 전월에 외상매출금 잔액에다가 당월의 매출에 요거 분에 자, 회수액 요만큼이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필요 없는 정보예요. 네, 이렇게 하시고 퍼센테이지로 나오려면 100% 하시면 되니까 10%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1번 다음에 공급망 관리 경쟁 능력의 차원 네 가지 요소 중에 유연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유연성은 대응력입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력. 유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대응력. 그렇기 때문에 요거 3번 설계 변화와 수요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요것이 유연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1번, 2번, 4번은 자, 빠름, 신속, 정확. 빠름, 신속, 정확은 시간이에요, 시간. 빠름, 신속, 정확. 이거는 시간. 네, 그리고 자, 네 가지 요소 중에 유연성, 시간, 품질, 비용.
이렇게 있어요. 뭐 비용은 말 그대로 적은 비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품질은 이제 품질의 만족도는 고객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고객 만족의 척도로 보시면 됩니다. 12번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부분인데요. 자, SC 서플라이 체인 카운실에서 공급망 협의회라고 얘기하고요. SCC 공급망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에서 개발했고요. 자, 공급 사슬 프로세스 분석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설계 모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거 SCOR죠. 공급망 운영 참고 모델이거든요. 공급망 운영 참고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4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SCM은 공급망 관리 해당되는 거고, SCMR은 공급망 관리 검토, 리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COP 같은 경우는 예, 이건 너무 많아요. 예, 약자가 너무 많아서 그냥 헷갈리라고 나온 문제 같아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 뭐 석유, 수급 전산화 시스템 이런 말도 있고요. 이런 약자도 있고요. 뭐 근로자 생산 협동기업이라는 그러한 약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헷갈리라고 낸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COR라고 헷갈리게 하려고 나온 문제 같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공급망 운영 참고문들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부분이고요. 자, 비용 절감 목적입니다. 비용 절감, 경제적 주문량, 로트 사이즈. 자, 요게 나오면 이건 순환 재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맞춰주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러한 것들, 포인트 용어들, 포인트 문구들을 가지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순환 재고고요. 자, 안전 재고 같은 경우는 무슨 불확실 이렇게 나오면 안전재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괜찮고요. 자, 그리고 수송 재고는 뭐 수송 중인 재고, 파이프라인 재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수송 재고는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예상 재고는 비축 재고라고도 얘기하는데, 왜냐? 예상 재고 말고 뭔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생산 중단이라든가 뭐 계절적인 수요가 급등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해서 비축하고자 하는 재고를 예상 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예상이 됐을 때 더 많이 생산해서 비축해 놓고자 하는 재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포인트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14번입니다. 자, 보기의 자료를 이용을 할 때 고정 주문량 발주 모형에서 재발주점으로 적절한 거. 자, 고정 주문량이에요. 주문량이 일정한 고정 주문량 발주 모형은 이 제 발주점까지 떨어지면은 발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포인트점이 있는데, 자, 요거의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 고정 주문 기간 이내에 이건 주는 게 아니라 구매 리드 타임. 자, 구매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 플러스 안전 재고. 이게 고정 주문량 발주 모형의 재발주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20 더하기 15 요것만 하시면 돼요. 35. 이렇게 3번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검토 주기 동안의 수요. 자, 주기죠, 주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정 주문량 발주문에 쓰시지는 않고요. 고정 주문 기간 발주문에 썼습니다. 자, 고정 주문 기간 발주 모형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주기라는 게 나왔어요. 네, 발주 모형에 나오는 부분 발주량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 참고로 체크하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자, 발주량은요, 목표 재고에서 현 재고를 뺀 거. 목표 재고에서 현 재고. 많이 푸다. 목표 재고에서 현 재고를 뺀 게 발주량이고요. 자, 이 목표 재고는 이걸 뭐 2라고 하면 목표 재고의 공식은 또 별도로 검토 주기 동안의 수요 플러스 구매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 플러스 안전 재고예요.
세 가지 다 합친 게 목표 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고정 주문량이 아니라 고정 주문 기간 발주 모형의 목표 재고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찾아라 라고 하면 이 세 개를 다 더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더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현 재고가 주어지고 뭐 나오게 된다면 발주량이 얼마인가 하면 이 발주량은 목표 재고에서 현 재고를 빼서 발주량을 여기서 구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항상 문제에 관련된 걸로 해서 더 파생된 개념들을 아시면 좋겠어요. 15번입니다. 자, 운송 경로 유형 중에서 고객 밀착형 물류 거점. 네, 고객 밀착형 물류 거점입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신속 대응 가능. 다수의 물류 거점 확보함으로 운영비가 가중된다. 자, 고객 밀착형 나오면요. 배송 거점 방식. 배송 거점 방식.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창고만 나오는 거였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공장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창고가 여러 개 있고, 바로 고객에게 밀착되는 이러한 형식. 공장에서 각 창고를 보내고, 고객에게 가는 거. 요게 고객 밀착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창고, 센터가 안 나오고요. 창고만 나옵니다. 외생고점 마시고 그림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여러 군데의 거점을 창고별 거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운영비가 가중되는 그 단점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 직영 운영 방식은 직배송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장에서 고객에 바로 가는 거.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은 이렇게 중앙 물류센터를 하나 두고서 이제 두고 있는 거. 자, 복수 거점 방식은 네, 거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센터, 물류센터가 하나의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센터가 여러 개 나타나는 측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이네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부분이고요. 창고에 보관된 물품인 재고를 꺼내요. 자, 꺼내요는 피킹, 오더 피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구분합니다. 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분한다, 분류, 요걸 하셔야 돼요. 분류,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생산 제품 모델이 잦은 경우에요.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기술 진보가 예측되는 경우는 자체 생산보다 외주 생산이 바람직합니다. 라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제품 모델 변경이 수시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품종은 여러 개인데 조금씩밖에 생산을 안 해요. 기술 진보가 돼서 어차피 이게 뭐 점차적으로 이제 생산이 뭐 판매가 많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경우죠. 그랬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생산 시설을 다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원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원가의 절감 쪽으로 해서 이러한 경우는 외주 생산이 바람직한 경우로서 원가 절감의 효과를 위해서다. 보시면 되겠어요. 18번 생산 비용보다는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평가나 그리고 소비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요거 지각가치 기준 방식 그리고 구매 가격 예측 방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한 이제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결정되는 거. 자,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 찾아라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요거 구매 가격 예측 방식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지각 가치 기준 방식도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 하나였어요. 가산이익률 코스트 플러스 손익분기점은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었습니다. 19번 다음 중 구매 방침에 있어서 본사 집중 구매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본사 집중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비용이 줄어든다든가 절차 통일하기가 용이하다든가 구매 가격 조사나 이런 것들이 측정이 이제 수월해진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지만 지역 구매가 많나 수송비가 절감되는 이런 효과는 사업장별 분산 구매 방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점입니다. 네, 사업장별로 분산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구매가 많고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래서 3번은 본사 집중금의 장점이 아니라 사업장별 분산금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별 분산금에 관련된 걸로 해서 한 몇 가지 정도만 더 챙겨주시면, 자, 긴급 수요에 유리해요. 네, 그리고 해당 지역과 호의적인 관계 유지가 좋습니다. 유지해줘요. 네,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공급자 선정을 위한 경쟁 방식 중에서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수의계약 방식은 업체 하나만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 업체랑만 계약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는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한 가지 업체만 계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냐? 자, 구매 금액이 소액이에요. 소액이니까 경쟁 입찰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액이 소액이면, 뭐 금액이 적으면 그냥 한 가지 업체만, 한 군데 업체만 해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유일해요. 공급자가 유일하면 이 업체밖에 할 수가 없겠죠. 경쟁할 수가 없으니까. 구매 조건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갖춘 다른 공급업체 없다. 역시 이것도 유일한 경우겠죠. 그래서 2, 3, 4번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한 업체만 결정을 해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 신용과 실적을 갖춘 기업이 소수인 경우는 유일한 건 아니죠. 소수, 그 몇 군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